네, 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황숙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3대 지수 흐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발은 좀 좋지 못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다만 다우와 S&P 500 지수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이 배로 인상을 했습니다. 25%에서 50%로 인상을 했는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회담을 갖겠다라고 바로 이제 반응을 하고 있고요. 이번 회담이 뭐 관세 철회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시장의 반응을 봤을 때는 좀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이런 리스크들 어떻게 좀 보고 계시나요? 저희가 4월과 5월의 시장 흐름이랑 좀 비교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관세 이슈가 새로운 뉴스 플로우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빠졌었고요. 근데 이제 5월 이후부터, 5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런 흐름들이 조금 바뀌었었던 게 관세를 새롭게 부과하겠다, 관세를 인상하겠다라는 뉴스 플로우가 나와도 오늘 주가 반응처럼 시장이 오히려 이제 하방이 좀 단단해진 모습들이 최근에 좀 관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미국이 철강 관세 이제 25%에서 50% 인상한다는 뉴스 플로우가 나왔고, 그래서 이제 시장이 개장하기 전에 뭐 S&P 500 선물이라든가 나스닥 선물들을 보면 뭐 0.4%씩 이제 하락 출발했다가 지금 이제 나오는 주가를 보셔도 이제 주가를 하락했던 주가들을 다소 이제 말아 올리는 그런 네. 흐름이고요. 다우존스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지금 이제 말아 올리는 힘이 기술주 중심으로 좀 이제 말아 올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관세라는 것은 결국엔 이제 거시경제와 관련한 변수인 거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충격을 받는 이제 그런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 걔네들의 경우에는 영향을 좀 승자와 패자가 좀 갈리는 그런 주가 반응이 나오기도 하지만, 거기에 상대적으로 좀 무관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이제 뭐 AI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술주들, 오늘 뭐 팔란티어 같은 주식들도 지금 이제 주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주식들 중심으로 시장의 그 상승이 그래도 좀 상승의 어떤 탄력이 이제 지난 4월, 5월과는 좀 다른 흐름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그 6월 달에는 관세 불확실성에 대한 흐름은 뭐 지난주 말에도 그랬었고 뭐 오늘도 그렇고, 이런 흐름들은 사실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 미국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7월 9일이 마감인데, 그 전까지 이제 각국들은 미국과 관세 합의를 끝내야 되는 상황인 네.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오늘 그 철강 관세 인상을 한 그 저희도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 협상이 끌어나오지 않을 때마다 관세 카드를 다시 꺼내면서 뭐 이제 유럽도 관세 올린다고 하니까 바로 이번 주에 만나자라는 제스처를 취하는 것처럼 협상의 카드로 인식하는 시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부과한다라기보다는 협상의 카드를 미국이 이용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로 조금 생각이 옮겨가면서 관세에 대한 변동성은 좀 작아지고 있는 그런 환경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제 7월까지 시기에서는 각국들이 어떤 관세 합의의 그런 타임라인 안에서 변동성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들은 이제 고려를 하면서 시장 등을 해야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정말 관세 협상을 해 나가야 할 미국과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연구원과 함께 나눠볼 이슈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테슬라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또 미국의 도지 수장 자리를 좀 내려놓고 나서 테슬라의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테슬라가 드론 사업 진출 가능성도 뭐 제기가 되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이 소식은 과연 무엇인가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AI 경쟁과의 또 연결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까지 좀 높아진 상황에서 또 6월이 테슬라에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로보택시 진출이 또 본격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과 테슬라의 주가 흐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슈는 좀 어떻게 보고 계셨나요? 일단은 먼저 질문해 주셨던 그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 그리고 드론 사업 진출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나눠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 투자 전문지 팁랭크스라고 하는 그 전문지에서 네. 6월 2일 발간된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인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해당 애널리스트가 과거에 머스크의 이제 드론 사업에 대한 뉘앙스에 대한
그 차이점을 좀 하이라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너네 이제 드론 사업 진출할 거야? 이런 질문을 하면 완강하게 부정적인 대답의 뉘앙스를 했었다라고 하면 최근 그 테슬라 전체 회의에서는 머스크 CEO가 우리가 좀 바빠서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다. 이게 그 전에 완강히 부정적이었던 톤에서 네. 다소 좀 바뀐 톤이다라고 이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과거와 다르게 테슬라가 드론 사업에 진출할 가능성을 내비쳤다라고 보고서에서 좀 해석한 내용이 오늘 좀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서두에 언급드렸던 팀 랭크스라고 하는 그 언론 보도 기관 이외에 다른 이제 언론에서는 사실은 이 내용에 대해서 크게 하이라이트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다 정도로만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네. 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 정도의 톤으로 보면서 이제 테슬라가 가고자 하는 신사업의 경로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편에서 좀 보기에는 테슬라가 좀 이미 제시를 하고 있는 이제 뭐 올해 6월 10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로보택시 사업이라든가 연말로 가서 이제 구체화될 것으로 보이는 뭐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비즈니스가 이제 테슬라가 생각하고 있는 메인 비즈니스들인데 이제 요것들을 좀 구체하기 좀 더 바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한편에 있기도 해서요. 이제 오히려 그런 이미 시장에 알려진 메인 이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테슬라 주가를 좀 따라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는 장 초반에 한 0.62%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방금 나온 경제 데이터 좀 확인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달 데이터가 나온 거죠. 5월 제조업 PMI, S&P 제조업 PMI가 공개가 됐는데 예상치 52.3을 아주 소폭 하회했다. 예상치와 거의 부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예상치 52.3을 하회한 52로, 52.3을 하회한 52로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도 이 데이터지만 잠시 후 11시에 나올 5월 ISM 제조업 구매자 지수도 또 시장에 관심이 좀 높거든요. 사실 최근에 미국에 나왔었던 심리 데이터들을 봤을 때 회복세를 조금 보여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나올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뭐 이번 주에 뭐 비제조 PMI도 공개가 될 예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좀 나쁘지 않게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지표 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조심스럽게 좀 더 긍정적인 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5월 ISM 제조업 5월 그 S&P 글로벌 PMI 네. 지수가 이제 5월 20일 전후에 이제 속보치가 발표가 되었고 이번에 오늘 이제 수정치가 발표가 되어서 뭐 기존에 5월 달에 발표했던 5월 지표가 52.3에서 뭐 52로 이제 수정치가 나왔다라는 얘기인 건데 이게 전월치를 같이 좀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월치가 이제 이 PMI 지수의 기준선이라고 하는 50을 하회하는 숫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크게 상승을 하면서 이게 이제 위축 국면에서 확장 국면으로 돌아선 부분을 시사한 게 이번 S&P 글로벌 제조업 PMI 어떤 함의였고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도 이제 관세 불확실성에서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약간 좀 이제 다시 회복하는 기미를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런 뉘앙스를 담은 이번에 지표 발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전통적으로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는 이제 언급해 주셨던 잠시 후 11시에 공개될 ISM 제조업 지수인데 걔는 이제 4월 달에 이제 50을 하회한 숫자가 발표가 되었었고요. 뭐 지금 컨센서스도 이제 50을 하회한 숫자도 형성이 되고 있기는 한데 S&P 글로벌 제조업 지수가 이 정도 나왔던 거를 고려한다라고 하면 두 지표가 일반적으로는 뭐 아예 다른 지표가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추세로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두 지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번 ISM 제조업 지수의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어느 정도 내포를 한 이번 지표 발표였다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실시간으로 나온 지표까지 저희가 좀 해석을 해드렸고요. 오늘 다시 테슬라 이야기로 넘어가 봤을 때 오늘 장 초반에서 자동차 주들뿐만 아니라 전기차 관련주들이 일제히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관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만 테슬라가 또 최근에 이런 소식을 내놨죠. 유럽의 주요 시장에서는 판매 부진을 계속 겪고 있다. 그런데 뭐 반면에 노르웨이에서는 뭐 모델 Y가 선전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편 테슬라를 대체하는 뭐 아이오닉 6라든지 EV6가 대안으로 테슬라의 대안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지역별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유럽 시장의 경쟁력을 좀 유지를 하고 뭐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이 전기차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그 국면에 있고,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전기차 비즈니스 산업을 봤을 때 뭐 2020년대 초반 전후만 하더라도 거의 테슬라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고, 뭐 우리나라 자동차 기업들도 전기차 자체만 놓고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춰서 시장에서 이제 경쟁 대체제들이 이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다 정도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두각을 나타내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선택을 받는 기준은 저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좀 명확한 것 같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의 기호를 좀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이 꽤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유럽 내에서 이제 테슬라가 다른 경쟁 기업이 없었던 상황과 대비를 했을 때 뭐 점유율이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낙관하기만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부분은 좀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놓고 봤을 때에는 이 기업이 전기차만 하는 기업이 아니라 저희가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로보택시라든가 옵티머스라고 하는 차세대 산업들까지도 같이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려해서 테슬라의 어떤 중장기적인 주가 방향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은 역시 꿈을 먹고 사는 맞습니다. 것이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황숙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